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이 메폴민 당뇨병 치료제죠. 요게 지금 일부 품목, 31개 품목이 잠정적으로 그 제조, 또 판매 중지가 됐는데요. 요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메폴민이라고 하는 약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당뇨약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사안이 큰데요. 이게 뭐 지금 오늘 갑자기 발표되긴 했는데 예전부터 예고는 있었어요. 계속 조사한다. 뭐 이제 예고는 했는데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온 거죠.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처음이 아닙니다. 이게 이제 언제 또 있었냐면은 옛날에 2018년도에 발잘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작년인가요? 작년에 이제 란니티딘도 그런 게 있었죠. 다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. 발잘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압약이고요. 이 란니틴 같은 경우에는 위장약이죠. 그러니까 산을 좀 억제하는 H2 블로커인데 어쨌든 얘네들에서도 다 이제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한바탕 좀 소동을 겪었던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얘네들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뭐 타격이 물론 있죠. 타격이 물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발잘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ARB 계열의 이제 혈압약입니다. ARB. 제가 이것도 따로 옛날에 이제 했던 혈압약의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. 계열 중에 하나인데, 이 계열의 혈압약이 뭐 발잘탄만 있는 게 아니죠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로잘탄도 있고, 뭐 올메잘탄, 텔미잘탄, 뭐 피마잘탄, 이르베잘탄, 뭐 칸데잘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얘를 못 쓴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느냐, 뭐 우리가 이제 혈압을 치료를 못 하는 거냐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어쨌든 뭐 그래서 좀 타격이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위장약 이 란니티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발잘탄보다는 조금 더 타격이 있죠. 왜냐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많이 쓰던 약이거든요. 저도 많이 썼었고 얘는 또 IV 제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사로 들어가는 먹는 약 말고 이제 주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요거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뭐 얘도 그 H2 계열로 보면 이제 H2 블로커 계열인데요. 얘도 다른 거 쓰려고 하면 뭐 쓸 게 있습니다. 뭐 저기 시메티딘 같은 것도 있고 뭐 파모티딘 요새 파모티딘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요런 제제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메폴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. 만약에 이제 메폴민이 뭐 다른 걸 써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다른 게 없어요.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메폴민이 이제 당뇨약에서 차지하는 그런 지위가 좀 독보적입니다. 독보적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타격이 있는 얘기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든 메폴민에서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하죠.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또 나왔다고 할지라도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인체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출된 물질이 뭐냐? 이게 옛날 발잘탄 다 마찬가지인데요. 검출된 물질이 뭐냐? 이게 이제 NDMA라고 하는 겁니다. NDMA. 이게 나이트로소 메틸 아민 이런 이제 물질인데요. 나이트로 질산에 관련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나이트로 이런 거 들어가면은 좀 이게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암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좀 꽤 있어요. 그래서 이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제 발암 물질에도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분류가 있습니다. 분류. 이 발암 물질을 분류하는 게 있는데 그 분류가 이제 IARC 분류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 5단계 정도로 나눕니다. 그러니까 그 심각도의 1이 이제 제일 심각한 거고 1, 2, 2A, 2B 그다음에 3, 4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. 5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얘는 이제 2A 정도 되는 거예요. 2A. 예. 이제 분류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람이 거의 확실한 겁니다. 바람이 거의 확인이 된 거.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암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. 이게 이제 담배입니다. 담배. 예. 담배, 뭐 성면 이런 거죠. 벤젠 이런 거. 이런 거는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발암 물질로 이제 아예 확인이 된 거고요. 2A는 뭐냐? 2A는 이제 발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한테서는 좀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동물한테서는 확인이 됐는데 사람에게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거죠.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자외선 같은 거죠. 자외선 그리고 이제
뭐 디젤 엔진, 여러분들 디젤 차 타시면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거는 이제 동물에서는 이제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사람에서는 조금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동물에서 암을 일으켰으면 사람에서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죠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2B가 이제 약간 좀 2B부터 좀 애매한데요. 이거가 이제 이 바람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물음표죠, 물음표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좀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젓갈 같은 거예요, 젓갈 같은 거, 그다음에 김치 뭐 이런 거죠, 김치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. 절인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이 약간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김치라든지 뭐 피클 이런 게 이제 다 여기 들어가는데요. 또 휴대폰 전자파, 약간 논란이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. 2B는 조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뭐 그 휴대폰 뭐 전자파가 해로워가지고 뭐 좀 간격을 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김치가 뭐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뭐 조금 먹어라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편향이 있는 거예요, 사실은 이게.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논란이 있기로는 이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폰 전자파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의식을 한다면 그 김치도 뭐 별로 안 드셔야 이게 그 맞는 겁니다. 단계로 따지면은.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전자파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해묵은 논쟁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근거를 좀 들여다보면은요, 이게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딱 밝힌 게 거의 없어요. 그냥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, 근거가 좀 약합니다. 이게 좀 영국발로 좀 먹힌 느낌이 있는 그런 건데요. 어쨌든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3단계. 이 3단계는 더 애매한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분류 불가. 모르겠다라는 겁니다. 모르겠다. 그러니까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, 이게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, 뭐 원래 좀 그렇죠. 근데 뭐 이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 너 범인이지 하면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범인이다라는 거 하면은 그런 걸 증명하는 뭐 증거를 찾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대충 내비둔 게 이제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4단계는 조사를 해보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 NDMA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이제 2A에 들어간다는 거죠. 2A에.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서 어쨌든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1하고 2A 정도는 좀 발암물질로 봐요, 보통. 그래서 발암물질이 맞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검출이 됐다는 거죠. 발잘탄도 그렇고, 란니티딘도 그렇고, 이 뭐 메폴민도 그렇고. 어쨌든 뭐 그러니까 2A로 나온 거니까 일단 그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물질이 이제 나온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메폴민이라고 하는 이제 약을 만들잖아요. 우리가 메폴민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면은 이 메폴민 원료가 있어요. 원료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그 부가적인 물질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이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사실 이 원료는 되게 조금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 이제 다른 걸 이제 이렇게 입혀가지고 약이 되는데. 이 메폴민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조사를 해보니까 이 메폴민 원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완제품 약을 만드는 데서 이제 그 NDMA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공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발잘탄이나 란니티딘 같은 게 원료에서 나와버린 거예요. 이건 그냥 요 원료 자체에서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싹 다 털려버렸죠.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.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메폴민은 이제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이거 원료를 갖다가 어떻게 싸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NDMA가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메폴민으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 완제품 약이 이제 288종이거든요. 288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1종에서 요런
그 NDMA가 검출이 됐고요. 나머지 257종인가요? 어쨌든 나머지에서는 이게 검출이 안 된 겁니다. 이거 드시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. 이거는 괜찮은 거고, 이제 31종의 그 약을 드시는, 그쪽에서 이제 조금, 이제 깨름직한 거죠. 그러니까 뭐, 사실 한 10% 정도에 약간 못 미치니까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방하는 그 메폴민 종류를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, 여기에 31종에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저는 뭐 그래서 사실 별로, 신경 쓸 거는 없는데, 어쨌든 요 31종에 들어가는 거를 드시는지 요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, 잠정적으로 더 만들거나 팔지를 말고 이 처방도 하지 마라,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? 그러니까 이 31종을 먹고 있다면 과연 이제 이 암이 얼마나 생길 거냐라는 걸 이제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계산식이 있습니다. 이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식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조금 요걸 인체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. 인체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이 암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하는 걸 좀 이렇게 추정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, 그렇게 추정을 해봤더니 물질은 있지만 거의 뭐 암을 안 일으킨다 이러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암이 이제 이 메폴민 중에서 이 31종, NDMA 이 31종이, 나온 그 이제 약들을 이제 계속 먹었을 때 암이 얼마나 생기느냐,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죠. 그랬더니 이게 이제 10만 명당 이게 0.21명이 나왔어요. 0.21명. 그러니까 이거는, 그러니까 50만 명당 한 명이에요. 50만 명당 한 명. 그러니까 거의 사실 뭐 무시 가능하다,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면 무시 가능하냐 하면은 10만 명당 이 한 명 이내면은 무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, 가이드라인에.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깨름직한 거죠.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데, 이게 옛날에 이제 발잘탄 같은 걸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이게 10만 명당 발잘탄 같은 경우는 0.5명이에요. 0.5명.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이것도 한 명 미만이잖아요. 그러니까 20만 명 이제 했을 때 한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이게 적다는 소리죠. 근데 이제 지금 메폴민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도 못한, 그러니까 31종이 포함이 된다고, 이 257점이 완전 괜찮고, 이건 오케이고, 이 31종이라고 하더라도, 옛날 그 발잘탄만도 못한 그런 정도의 이제 영향을, 가지고 있다, 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발잘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. 이게 옛날에 우리 식이약청이 발표를 할 때, 이게 처음부터 딱 이 0.5명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, 처음에는 이게 중간 평가라 그래가지고 뭐, 발표를 할 때 10만 명당 뭐 한 8명이라 그랬어요. 8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꽤 되는 거잖아요.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, 이건.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, 0.5명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허걱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? 옛날에 이제 요 발잘탄 그걸 영양 평가를 할 때 사람이 이제 이 발잘탄의 최대 용량을 먹는다,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 겁니다. 최대 용량이 이게 320mg인데요. 이걸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8.5명인가? 8명 정도가 나온 건데, 사실 이거 발잘탄을 최대 용량으로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. 이게 실제 조사해보면 0.03% 막 이렇습니다. 거의 뭐 소량 먹는 사람 제일 많고요. 뭐 이런 식인데, 좀 잘못 계산한 거죠, 사실은. 그랬다가 이제 말을 바꾼 거죠. 이렇게 0.5명이다,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, 이런 일을 뭐 계속 해요. 그러니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란니티딘 할 때도 뭐 조금 이게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죠. 이럴 때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안 먹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그런 겁니다. 지금 뭐 다 좀 퇴출돼가지고 뭐 방법이 없는데, 란니티딘도 마찬가지. 란니티딘도 옛날에, 이 란니티딘은 약간 얘기가 다르거든요. 왜냐면 혈압약 같은 거는 이건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, 위장약을 평생 먹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 용량으로 평생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, 이걸 그냥 뭐 좀 일률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 억울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, 사실은. 이게 얘기를 하다 좀 다른 데로 샜는데,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뭐냐면, 그러니까 이 메폴민, 지금 이제 이거 나온 거는 이 메폴민이라고 하는 그 원료 성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,
완제품에서 NDMA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288종 중에 31종이 나왔는데 이 31종을 먹는다고 해도 이 발암 가능성은 매우 낮다. 매우 낮다라는 거죠. 근데 뭐 이 31종이 아니면은 아무 상관없다. 라는 겁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찾아봤더니 내가 이 31종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약을 먹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이제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이게 그냥 뭐 그래도 10만 명당 0.21명이지만 내가 그 50만 명 중에 한 명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? 사실 이 정도 에 걸릴 거면 거의 복권에 당첨이 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뭐 이 정도의 확률도 피하고 싶다. 이제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다른 약 처방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이제. 예.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. 이게 권고사항 좀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이미 복용을 하고 있다면 이 약을 뭐 임의로 중단하지는 말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 상의해라.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상의가 오면 좀 뭐 별로 할 말이 없죠.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오시면은 약을 바꿔드려야지 뭐 그걸 뭐 이게 낮으니까 그냥 드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딱 환자가 이걸 알고 왔는데 10만 명당 0.21명이니까 이건 그냥 감수하고 이거 당뇨 예방. 그러니까 사실 당뇨를 더 잘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뭐 이걸 드시는 게 맞는데 다른 옵션이 있잖아요. 다른 약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다른 약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드리겠죠. 이걸 뭐 추가적인 이 발암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. 그러면 다른 병원 가시겠죠 아마.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재정. 그러니까 이걸 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당뇨약 같은 거는 뭐 장기 처방을 많이 하니까 뭐 저도 뭐 90일 막 이렇게 3개월씩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90알을 막 가져갔는데 이걸 갖다가 싹 다 버리고 새로 이제 하면 이거 다 버리는 게 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대부분 나라에서 이제 이게 대주는 거거든요. 나라에서 보험으로 해주는 건데 그걸 또 90알을 새로 처방하면 그것도 또 나라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.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좀 부담이 됐는지 일단 애매하게 써놨습니다. 이게 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시 또 90알을 처방해 놓으면 중복이 뜹니다. 이게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중복이 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게 삭감이 될 수가 있는데 삭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약값이나 뭐 이런 비용 같은 거를 이제 의사가 다 물어내라 뭐 이런 겁니다. 예. 그냥 이제 이런 게 많아요. 사실은 이게 뭐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좀 대충 얘기를 해놓고 이 심평원에서 날 잡아가지고 이제 탈탈 터는 거죠. 이제 의사들을 탈탈 털면은 이제 의사들이 돈을 쫙 뱉어내면 이제 그걸 가져가고 이제 이런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좀 투명하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얘기가 샜는데요.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 31종 요걸 이제 먹고 있다. 그러면은 찝찝하면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다른 걸 받으시면 됩니다. 그 31종이 뭔지 이거는 이제 제가 아래에다가 좀 써놨는데요. 다른 데 이제 검색해 보셔도 쉽게 나오고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먹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이건 이제 처방전 보시면 되죠. 처방전이나 뭐 약국 봉투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약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매칭해서 보시면 되고요. 만약에 이제 처방전도 없고 뭐 약국 봉투 다 버렸고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라는 서비스가 있어요.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이렇게 치시면은 그 무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증하고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약을 먹는지가 싹 나와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당뇨 약 중에서 이 메폴민 복합제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뭐 DPP4에다가 이 메폴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이 NDMA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것도 다 합쳐서 이제 31종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본인이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겠죠. 예. 원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메폴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요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딴 데로 많이 샌 것 같으네요. 예, 다음부터는 조금 제가 좀 내용에 집중해서 영상을 좀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